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15일 오후 4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민법 초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입문서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건데 민법 수필이라고 하는데 약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머리말도 한번 읽어보고 책 내용 중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판매처에 가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먼저 살펴봅니다. 자, 클래스에 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민법 수필 초보자용 중급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평점 5.0, 좋아요는 19개입니다. 가격은 만원인데 자, 머리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방금 들어간 그 클래스의 첨부 자료에 보면 그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면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자, 머리말. 원래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필자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서 민법 수필이란 제목으로 썼던 글이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제가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맛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필을 쓰듯이 머리 아프지 않게 가볍게 쓴 글들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했습니다. 민법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게 본다. 무언가 싶어 읽었다가 깜짝 놀랐다. 민법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책으로 출판해도 충분하다는 등의 반응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 저는 출판할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이거 출판해도 좋겠냐고 하는 농담까지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호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은 민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수준에서 부족하다는 것이지 만약 민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 민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고자 하거나 중요한 조문들과 어느 정도의 대표적인 민법 판례를 익히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경우에는 약소하게 목표를 잡을 경우에는 이 책이 쉽게 읽힙니다.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민법의 중요한 대목들을 100개 주제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래서 유익한 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민법 총칙, 민법 제1조 법원부터 나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에 의하고 관서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무슨 대법원, 고등법원 같은 관공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어보면 알 수 있듯이 법원, 법의 고는 다시 말해서 법의 근거지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법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그 법을 가져와야 하느냐, 즉 우리가 동원해야 할 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법원이라 보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는데 저 뒤에 물권법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얘기 넘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물권도 죽지 않을 수는 없지. 물권의 소멸.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물권 편에서 처음 만나는 조문들,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 시작이네요. 제2장 물권. 물권이 무엇일까? 물권이란 쉽게 말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 대표적인 물권인데, 소유권은 소유자가라고 해야 맞겠죠. 소유자 사람이 물건을 독차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이와 같이 독차지하는 것을 배타적 권리라 부르고 이 세상 그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에서 대세적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채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사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도인 소유의 물건을 넘겨줄 것,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채권자,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에 대하여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이다.
따라서 채권은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름하여 대인권이다. 즉 물권은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가 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세적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대인적 권리인 것이다. 또한 물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본다면 채권은 사람에 대하여 그 물건을 넘겨주는 행위, 이에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 그 다음에 물권편에서 처음 만나는 조문들, 이제 민법 물권편의 조문을 읽어보자.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이렇게 되어 있죠.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자, 이 규정에 따르면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를 두고 물권 법정주의라 부른다. 즉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법률 또는 관습법을 무시하고 개인들이 함부로 이런저런 물권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이다. 이에 비하여 채권은 사람들이 임의로 마구 만들어도 좋다. 채권은 법정주의가 아니어서 어떤 종류의 채권이 가능한 것인지를 법률이 통제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에게 맡겨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 이와 같이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은 사람들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100번 찍어도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못한다. 그런 데가 재밌죠. 도장을 100번 찍어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 그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제18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 등이 이루어질 때는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고도 물권이 변동된다.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을 통합하여 부르는 용어인데 제187조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의 취득,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고서 그 즉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아직도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그 사망 시점부터는 그 부동산은 상속인의 소유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 등기는 왜 하는 것인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 상속인 앞으로 옮겨야 다시 팔든 어쩌든 할 것이다. 그렇죠? 자, 다른 목적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민법 제187조 단서에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어쨌거나 우리 민법은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서 부동산 등기를 요한다는 점만 생각해보고 넘어갈까 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초보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죠. 질문.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를 하기 전에는 보통 한두 달 있다가 잔금 치르고 등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소유권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떠한 권리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불안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억울하지. 그건 말도 안 되지. 맨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매매계약서 쓰고 계약금 중도금 마련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등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만 체결한 단계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있어요? 이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인지라 등기 없이도 계약 즉시 그 권리가 발생한다. 즉 채권은 물권과 같이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되면 이 채권은 채무자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하여 매수인은 나중에 잔금을 치른 후에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러한 소유권 이전 청구에 매도인 채무자가 응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가 공동 신청이 되어서 때로 부동산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소유권 물권이 매수인 앞으로 넘어오게 되는 글이었다. 이 정도로 하고 판례 하나만 읽고 가자. 자, 판례 뭐 이렇게 막 일슴짜리 읽고 판례가 좀 읽기 어려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자세한 내용은 초보자 수준을 넘어갈 것이므로 이만 법무사 사무소 내지 법률상담사무소에 가서 사무소에 그 임무를 넘겨둔다.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더 자세한 거는. 자, 그리고 이제 물권도 죽지 않을 수는 없지. 물권의 소멸, 물권도 권리인지라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 물권도 태어나서 세상 살다가 죽기도 한다. 민법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물권이 죽어요.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아, 힘들다. 10분 넘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자, 민법 수필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양창수 민법 입문보다도 이게 초보자한테 더 유익한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1만원입니다. 첨부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쫙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